나의 꿈이 뭘까? 나의 꿈이 뭘까?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이 분위기가 너무 정적일까봐 잠깐 좀 과격한 인사를 넣었습니다. 네, 전도사님은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좀 즐거운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에서 만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은 보면 볼수록 좀 정이 드는 그런 얼굴이 아니신가요? 네, 농담이었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조크를 조금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 바랍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간이 어느 시간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이제 끝까지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영상을 잘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 끝까지 다 시청을 마쳐가지고 수련회의 그런 유익과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의는 5가지의 목차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지금 꿈이 있나요? 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어. 나는 아이돌이 되고 싶어. 이고요. 세 번째 챕터는 진짜를 찾아서. 네 번째 챕터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섯 번째 챕터는 꿈을 찾아서. 이렇게 5가지의 챕터로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가 없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가 않는 바로 이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넌 꿈이 뭐니? 넌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러한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이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의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 당신은 지금 꿈이 있나요? 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챕터에서는 전도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할 것 같나요? 네, 물론 당연히 꿈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냐고 물어보기 전에 한번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료인데요. 2014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전국 초, 중, 고 18만 402명을 대상으로 이 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꿈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초등학교는 12.9%, 중학생은 31.6%, 고등학생은 29.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대략 30% 정도가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또 다른 이제 그 자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0.9%로 OECD 국가 중에 최상위권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 대학생들 10명 중에 3명이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또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자료인데요. 2012년에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업이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의사, 공무원, 그리고 교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교사는 지금까지도 부동의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정말 선호하는 직업으로 자리매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의사, 공무원, 그리고 교사가 부모님들이 또한 선호하는 직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업이 아닌 직장은 1위가 국가기관이고 2위가 대기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1, 2위를 다툰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전도사님이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정말 진정한 꿈을 갖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전도사님이 한번 진짜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주어진 꿈이 아니라 진짜로 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에 꿈을 갖고 계신다면은 이것이 정말 내가 생각한 나의 꿈인지, 아니면은 이 꿈이 정말 올바르게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만약에 꿈이 없다고 한다면은 나는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 나의 꿈은 뭘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이 예전에 꿈을 어떻게 꿨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일화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옛날 전도사님은 생각하는 것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마 그것은 사랑일 거야. 왜냐하면은 이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껴주니까 사랑일 거야. 이러한 답을 혼자 질문하고 답을 내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들이 모르는 엄청난 그런 비밀을 숨겨놓고 있지는 않을까? 이러한 것들 등을 생각하는 것을 전도사님은 좀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꿈을 가지게 된 것이 이제 이 철학가고 그리고 영화 감독을 되는 것을 꿈을 생각을 했는데요. 철학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꿈을 가져봤고, 영화 감독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사상들을 이 영화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전도사님이 꿨었던 꿈이라고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제 중등부에 있었을 때 그 중등부에 계시던 그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부르시고는 우리 민석이는 사교성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믿음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을 하면은 되게 잘할 것 같아. 아마 민석이의 적성은 그게 아닐까? 이제 이러한 얘기를 좀 하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좀 찾아봤는데요. 뭔가 좀 공교롭게도 이 목사님이라는 직업을 찾다가 이러한 것을 발견했어요. 보통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철학자들은 철학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은 이 신학자처럼 신학 공부를 해야지 이 목사님이 될 수 있다고 그러한 사실을 전도사님이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전도사님 꿈에는 더 잘 어울리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꿈을 바뀌게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은 그 전에도 꿈이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뭐 영화 배우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개그맨도 한번 생각을 했었고, 또 프로게이머도 생각을 했었고, 체육교사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학창 시절에 전도사님의 또래 친구들이 이제 그러한 또래 친구들의 꿈 가운데서 이 프로게이머가 되는 것이 붐을 일으켰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냐면은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하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황금 직업으로 이 프로게이머를 꿈꿨던 전도사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요.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주 크게 성황을 하면서 아이돌 스타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지망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프로듀서 101이라든지 뭐 슈퍼스타 K라든지 뭐 K-팝 스타 등등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몇몇의 그런 인기 있는 직업들을 청소년들이 꿈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직업들은 되게 인기가 있는 만큼 경쟁도 엄청나게 치열하고 막상 되고 나면은 꼭 그게 잘 되었다 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생활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게 인기가 있는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어요. 뭐 심지어 막 몇천 대 1,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몇만 대 1까지 이렇게 경쟁률이 이게 막 치솟고 막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란 것이 각각 다 자기들마다 성향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그리고 또 직업 자체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많은데 왜 그렇게 이것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지 그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정말로 이들이 다 자신들이 진짜로 꾸는 꿈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꿈을 찾는 데 있어서 이 꿈이 이제 진짜 나의 꿈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내가 그 꿈의 이제 겉면만 본다거나 혹은 멋진 모습만을 보고 이것이 내 꿈이다 라고 판단해 버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조금 이제 나에게 흥미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하니까 좀 뭔가 중독되네 계속하게 되네 이제 그러한 단순한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것이 내 꿈인가 보다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이렇게 쉽게 치부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도 이 철학가라든지 영화 감독이 되는 것을 꿈꿨었는데요. 이 철학가나 이 영화 감독이 되면은 뭔가 좀 심오하고 뭔가 좀 있어 보이고 좀 뭔가 멋진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을 꿈을 꿨었던 그러한 전도사님의 깊은 생각이 있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재미있게 하고 또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는 그런 것이 전도사님이 참 좋아했고 또 이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점차 믿어가면서 깨닫는 것이 내가 이렇게 심오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정말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또한 그걸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더 멋지고
소중하고 값진 일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전도사님이 깨닫고 그 후로 이제 목사님이 되기로 꿈을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님의 꿈이 목사님으로 꿈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꿈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것이 멋있어서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마땅히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이게 좀 그래도 재미있고 중독성이 있으니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진짜로 정말 단순하게 아이돌이라서, 뭐 프로게이머라서, 뭐 공무원이라서 그렇게 단순하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아이돌의 이러이러한 면이 좋고 프로게이머의 이러이러한 면, 공무원의 이러한 것들이 좋으니까 나는 이러한 꿈을 갖고 싶어,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챕터, 진짜를 찾아서입니다. 전도사님이 한 일화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이 G.O.D에 관한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 G.O.D가 이 박진영, 이 JYP가 이제 프로듀서로 있을 때 이제 그 밑에서 녹음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녹음을 하다가 이 박진영이 약간 좀 녹음하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녹음을 계속 다시 시키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딱 노래를 불렀는데 박진영이 그거 아니지, 이 부분 이거 다시 해봐, 이거 키 좀 더 올려봐, 뭐 이렇게 주문하고, 그러다가 녹음을 하면은 이 느낌이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 이거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계속 녹음을 이렇게 무한 반복을 시켰다고 해요, G.O.D를. 그래서 이게 더 이상은 이렇게 하다가는 끝이 없다 싶어가지고 G.O.D의 보컬이었던 이제 김태우가 이 JYP, 이 박진영이 이제 잠깐 피곤해서 자는 사이에 원래 맨 처음에 녹음했던 그 테이프를 가져다가 바꿔치기 해가지고 나중에 박진영한테 그거를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박진영이 그거 듣고는 감탄하면서 그래, 맞아, 바로 이 느낌이야, 왜 이걸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그랬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이제 모면했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조금 웃긴 이야기죠.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모습도 약간 이와 같다는 것을 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을 좀 잘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두루뭉실하게 좀 이렇게 알고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고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마치 박진영이 맨 처음에 그 노래를 좀 알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고치려고 알아가지고 이제 좀 그렇게 녹음을 다시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 노래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사님이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프로게이머랑 그 아이돌 그런 그 직업에 대해서 한번 다시 관련지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모르면은 이제 맹목적으로 단순하게 좀 멋지게 보이거나 혹은 남들이 좀 좋아하고 인기가 있어 보이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될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짜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꿈을 찾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진짜 꿈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사님이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것을 좀 참고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좀 감명도 많이 받았고 느낌점도 되게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첫 번째 책은 내 꿈을 열어주는 진로 독서이고, 두 번째 책은 지금 꿈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좀 얘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꿈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알아가야 하는 그런 탐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또 흥미가 뭔지, 취미가 뭔지, 또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나의 적성과 재능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자신의 진짜 꿈을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또한 자신의 진로를 그렇게 해야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꿈을 찾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진로를 찾을 때 정말 우리가 쫓기듯이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천천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저러한 것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것도 흥미를 한번 가져보고, 저것도 한번 흥미를 가져보고, 그러다가 이거 괜찮네, 그러다가 이거 내가 좀 잘하네, 그러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계속 그거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러한 관심과 고민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속도보다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좀 입시 위주의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좀 생각하고 접할 그런 기회가 적을지도 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진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경험이 좀 환경이 좀 안 되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그러한 간접 경험을 많이 쌓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네, 직궁괜, 지금 꿈을 꾸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책에서는 우리가 이제 꿈이라든지 직업, 이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왜를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 왜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뭐 우리가 나는 어떠한 대학에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어요. 근데 대학을 막상 가니까 내가 왜 공부를 했었지? 내가 왜 이 대학을 갔었지? 이러한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나는 왜 이 대학을 가야 되고,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져야 될까? 왜를 먼저 생각한 다음에 그래, 나는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할 거야. 나는 이 대학에 갈 거야. 나는 이 직업을 가질 거야. 나는 이 진로를 선택할 거야.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입시교육이 나쁘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시교육, 좀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입시교육은 우리가 이제 이 대학에 가서 좀 더 어려운 학문을 배울 때 그러한 그 학문을 배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테스트하는 그러한 과정, 그런 능력을 시험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약 부족하다면은 그러한 능력들을 많이 길러가지고 나중에 가서 이제 대학교 가서 학문을 배울 때 어려움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언어 영역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책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이해하는 거에 부족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영어 원서 같은 걸 봐야 되는데 외국어 영역이 부족하면은 영어 원서 같은 것을 좀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겠고,
또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추리하는 능력, 수리 능력, 수학 문제 같은 걸 많이 풀어야 되는데 수리 영역이 좀 떨어지면은 그런 것들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입시 교육이 꼭 무조건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닌데 이제 그 입시 위주만 된다는 것이 조금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알려고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꼭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파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제 정말로 우리의 진짜가 무엇인지, 진짜 꿈이 무엇인지, 혹은 뭐 진짜 내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나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탐구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이제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하는지, 두 번째는 나의 삶의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거 뭐 아까랑 좀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전사님 이거 좀 실제적인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이 꿈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이 알아가기 위해서는 왜 내가 이 꿈을 가져야 하는지 그러한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그 생각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제 많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꿈은 중요하다. 꿈은 이래서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근데 많이 해봤자 본인 스스로가 왜 꿈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 다짐을 하지 않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어떤 A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나는 정말 뭐가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본인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그리고 또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의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마냥 매정하게 너 혼자 알아서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나 그리고 또 그 외 많은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에 도움을 좀 청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먼저 그렇게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전도사님이 좀 도와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같이 마지막 챕터에서는 좀 간략하게 한번 그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챕터. 꿈을 찾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꿈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 명사라는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나는 뭐 의사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꿈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입체적으로 꿈을 꾸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전도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도사님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렸을 적 꿈이 교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는 직업 교사가, 초등학교 교사라든지 그런 직업 교사가 되지 못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의 꿈이 이렇게 와르르 무너졌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게 이 직업 교사가 되지 못한 대신에 직업 교사가 되지 못한 대신에 나중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40대라든지 50대가 된 그 중년이 되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면서 총무 선생님도 하고 부감 선생님까지 이제 하는, 여자 선생님으로서는 좀 가장 이제 뭐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고 한 부감 선생님까지 이제 맡으면서 이제 교사로서의 그런 가르치는 일을 그 20년 동안 계속 하셨고, 그리고 또한 전도사님에게도 이러한 신앙심을 심어줬으니까 그것도 가르치는 일을 하신, 그러한 일을 하신 거겠죠, 저희 어머니가. 네,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르치는 일 자체를 좀 좋아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셨고, 또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이 주일학교 교사로서 한번 봉사를 해봐야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주일학교 교사로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저희 어머니의 꿈은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저희 어머니에게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녀 셋이 시집장가를 다 가고, 그리고 나중에 노년의 때에 지금도 충분히 노년이시지만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디 저 멀리 이제 어디 좀 저 멀리 있는 곳에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의 그 꿈이, 저희 어머니가 이제 꿈을 꾸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꿈이 그런 없었던 사람일까요? 그리고 뭐 꿈을 이루었던 사람일까요? 이루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까요? 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이 꿈이 될 수 있었는지, 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길고 긴 강의를 열심히 잘 들어주셨고, 그랬는데요. 이제 강의를 이제 슬슬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그런 박수를, 본인 스스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쉬운 일도 또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우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나의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커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먼저 이 하나님께 이러한 감동, 이러한 눈물 나, 이러한 하나님께 이러한 감동을 받았었어요.
이런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그러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다. 이러한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사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꿈이고 또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찾는 이 꿈의 여정은 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우리의 꿈이 빛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러한 꿈을 가지시길 정말 바라고 또한 이게 길고 긴 이 강의를 또한 들으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가 정말 많으셨고 그러면은 우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7일 줌 수련회에서 우리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27 줌 수련회에서 봅시다.